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All the places we would 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아 씨 오늘 네. 유독 되게 피곤해 보이네요. 아니 굉장히 피곤해요. 예, 오늘 경아 네네. 씨가 오늘 방송 전에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하느라고 막 전화를 돌리고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지금 이미 방송 전에 방송을 다 끝낸 것 같은 얼굴로 지금 방송에 들어왔어요. 웃음을 잃었어. 웃음을 잃었어요. 자, 예. 네.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경보가 채팅 울렸죠? 참여가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채팅창 들어왔습니다. 네. 황재원님, 네. 네, 지금 20분 전에 네. 지금 안산, 경기도 안산 고양 그리고 영주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다고 지금 아, 그래요? 왔고요. 예, 지금? 긴급 속보가 지금 아, 재난 그래요? 문자가 저 지금 못 보고 방금 왔네. 예, 20분 전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산사태, 상습, 침수 등 위험 지역에서는 대피해야 된다. 네.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라. 네. 라고 지금 방금 전 20분 전에 네네네네.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네. 준비 좀 단단히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조심하세요. 네. 네. 그 여러분들 여기서 축구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축구 보셨어요? 저 봤어요. 아, 어떠셨어요? 축구요? 네. 저는 사실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축구를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선수들이 90분 내내 뛰는데 네. 골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보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제가 축구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네, 아, 좀 특별한 이유네. 주고받고도 네. 조금 골도 네. 오가고 아, 골도 예. 굉장히 멋있게 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제는 굉장히 오랜만에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쵸. 어제 네. 같은 경기가 이제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 볼만한 같은 사람이 봐도 골이 7골이 나왔으니까 네, 네, 네. 7골이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그런 축구 경기였죠. 네. 막 조마조마했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어제 그 축구 본다고 네. 우리 마리뉴 가족들 네. 마리뉴 빨리 끝내라고 막 안달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예, 근데 지금 우리의 그 4강 상대로 네. 베트남 지금 이제 박항서 감독이 지금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아. 예, 지금 베트남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대진이 된 거죠 지금. 네, 내일 해요, 내일. 근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베트남이 난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베트남 그 현장에 우리 그 CK 특파원 아 CK 특파원님. 네. 네. CK 특파원 지금 네. 하노이에 네. 지금 마리뉴 취재를 위해 네. 자체적으로 가 있는 걸로 네.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장 분위기 좀. 예, CK님이 지금 그래서 현장 분위기 전해주고 계신데 네. 그 숙소에 있다가 나오셨대요. 아. 나왔더니 막 일단 전쟁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막 그 남자들이 막 그 스쿠터 그 베트남 가보셨죠? 막 다 스쿠터 타고 다니잖아요. 스쿠터 타고 다니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리 2002년 때랑 똑같구나. 예, 거리 지나가는 막 처음 보는 사람들과 다 껴안고 네. 막 그러고 네. 난리가 났대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CK님 맞아요. 네. 님이요. 저요라고 그러셔 님이요. 네, 네. 우리 저 하노이에 가 있는 네, CK 네, 특파원. 하노이 특파원, 네. 지금 방송 중에 또 기억나는 재밌는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또 계속 방송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저희 옷 때문에 난린데 죄수복이냐 어지럽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옷까지 서로 생각 못한 데다가 네. 오늘 또 저희 사진 찍는 날이잖아요. 저희 뭐 필요해가지고 이미지.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옷을 네. 빌렸어 심지어 회사 얘기해서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갈아입고 그냥 왔어요. 오늘따라 너무 죄송해요. 오늘따라 여러분들. 지금 신경도 못 쓰고 지금 머리도 지금 신경도 못 쓰고 제가 지금 평소에 머리가 방송 무슨, 들어오기 네. 전에 네. 그 화장실도 한번 가서 거울에도 한번 보고 오는데 네. 오늘 보지도 못하고 막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줄무늬 남매라고 옷 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죄수냐는 얘기 나왔어요. 지금 죄수냐고 지금 선배나 나나 예. 옷에 별로 옷 고르는 센스가 나오는 거죠. 그치. 저도 다 예. 줄무늬밖에 없고 막 회색 옷밖에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하나 해명하자면 네, 눈 결코 맞죠? 맞춘 건 아닙니다. 프리즈 브레이크래. 네. 속상해. 네. 네, 자다 깨달고.
지금 어떡해. 자다 깬 얼굴로 지금 죄송해요, 둘이 진짜. 들어왔는데 그래도 또 방송은 저희가 네. 자다 깨지 않은 얼굴로 네, 네. 하도록 방송 하겠습니다. 준비하느라 그랬어요. 예. 핑계를 대자면. 오늘 좀 네. 뉴스가 많았어요. 저희가 지금 네. 공부할 게 많았어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가실 네, 거예요. 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럼 빨리 풀스브레이크 들어가죠. 아니에요, 여러분. 네. 빨리 시작해요. 안 네, 되겠다, 우리. 시작하죠. 네. 네, 코너 소개. 네.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인상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네.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네. 그 뉴스데스크 김이상궁은요. 오늘 또 저녁 뉴스데스크에 어떤 소식이 나가는지 저희가 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이미 지금 저희 뉴스데스크를 위해서 기자들이 지금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주요 기사들 일단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말씀 들으면 내가 정신 없을 만했다는 거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저 한번 봅시다. 선배. 첫 번째 선배나 나 지금 둘 다 정신 없어서. 첫 번째 기사가 네. 내년에 470조 슈퍼 예산 편성했다. 아 그래 오늘 이거 네. 저기 기사 엄청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각 분야에서. 이제 이맘때쯤이면 내년도 예산을 예산, 이제 정부가 얼마 편성했는지를 발표를 합니다. 네네. 470조라는 게 좀 안 와닿죠, 안 사실. 와닿아요. 숫자. 전 조단위 아시잖아요, 숫자. 네. 조단위 넣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죠. 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네. 내년에 이만큼 쓰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470조라는 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우리한테 사실 와닿지가 않는데 네. 올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조금 와닿을 수 있는데 네. 올해가 428조 8천억. 그러니까 올해가 한 430조 됐었는데 네. 내년엔 47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조 정도 는 건데 네. 41조 정도 는 건데 네. 이 정도면 거의 10%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음. 예산이 이제 40조 가까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늘어난 거거든요. 거네요. 근데 네. 이게 거의 뭐 사상 최대급의 지금 예산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물론 이게 실제로 편성될지는 봐야 합니다. 아 잡아놓은 거고 이건 이제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예, 우리 임경아 씨 엄청 똑똑해요. 이런 거를 참 잘 알아요. 예산에 대해서도 좀 잘 아는데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거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아 예. 그 국회에서 네.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예상하시겠죠.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뭐 대폭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편성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네. 이제 야당이 이럴 때 이제 삭감을 하겠다 하면 음.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냐면요. 네네. 이제 야당이 생각하는 편성해야 될 또 것들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 네. 이제 공약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이거 하겠다 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에서 딜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받고 뭐 넘기고 이거구나. 그렇지. 네. 예, 이거 받고 이거 던지고 아. 예, 이게 이제 이런 협상이 국회에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끝까지 나오는 예산을 보면 이제 적당한 이 타협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는 사실 정부가 예산한 것보다 크게 줄지는 않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도 예산이 사상 최대 예산이 될 걸로는 보여요. 네, 근데 네.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좀 바뀌겠죠. 네, 네, 네. 바뀌는데 지금 일단 그 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뭐 어떤 거에 많이 쓰겠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부라면 네. 일단은 경제 정책 때문에 네. 고용 이런 부분에도 그렇죠. 많이 지원을 할 것 맞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고용 첫 번째. 저출산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척척 맞히죠? 다 심각한 내용들이에요 예, 지금.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되는 네. 것들이잖아요. 네. 그것들이 다 역시 거의 사상 최대급으로 네. 지금 편성을 하겠다라고 네,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 오늘 뉴스데스크에 여러 꼭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경제부 기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네, 네. 보시면 자세한 내용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J 효님이 네. 일자리 예산 이런 거 깎고 쪽지 네. 예산 통과시키기만 해봐. 네. 그래도 네. 또 매일 눈으로 또 지켜보고 있어요. 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또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는 기사, 네. 그 쌍용차 사태. 네네네.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목만 봤어요, 저. 이걸 어떻게 기억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기자 입사를 하셨었나요? 몇 년도죠? 2009년. 제가 초기였어요. 초기. 네. 그래서 제가 복지부 출입 기자였던 것 같아요. 당시 네. 기억하기에. 이 2009년 쌍용차 사태가 이제 지금 한 9년 전 됐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 가셨어요? 네, 현장에 네. 있었어요. 근데 근데- 어디 출입하셨을 때요?
사회부였던 사회부?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 담당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큰 사태였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여러분 그 큰 사건이었냐면 네. 이제 그 파업을 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제 경찰 투입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었어요. 네. 당시에는 이 어떤 그 경찰이 투입이 됐냐면 거의 특공대급의 경찰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 특공대하고 또 대테러 장비, 네,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 파업에 파업하고 있는데. 테러를 네. 진압하는 장비가 투입이 됐고 네네.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러 진압하는데 그 투입되는 네. 경찰들, 특수 경찰들이 투입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때였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좀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네. 경기도였죠. 평택에 네네. 있었으니까 평택이었죠. 그 경기도 경기도경찰청장, 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당시에 조현호 경찰청장이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서울경찰청장이 되잖아요. 되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투입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당시 경찰청장, 강일학 경찰청장이죠. 그러니까 조현호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이고 전국 경찰청장, 경찰청 전체 경찰청장이 강일학 경찰청장인데 네. 더 윗사람이죠. 네. 그 윗사람이 반대했대요. 아. 투입하지 마라. 네네. 근데 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밑에 있는 지금 그 조현호 경기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을 건너뛰어서 청와대와 직접 얘기를 했대요. 이야, 이거 회사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거 뭐 회사 생활하신 분, 군대 생활하신 생활하신 분, 분. 또 조직 생활하신 분들 이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네. 선배 이럴 때 가장 정확한 조치는 네. 그 윗사람이 이런 보고 받으면 저는 네. 절차 발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예. 정상적이라면. 근데 당시 청와대가 승인했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네. 이거를 승인해가지고 네. 승인했다라는 네. 게 나왔고 네, 여기다가 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음.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선 거치면서 이제 댓글 공작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댓글 공작이 이때 시작됐대요. 이때 쌍용차 사태 때 역시 당시 그 조현호 청장이 네. 경찰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경찰 50명이 이 쌍용차 노조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아, 그때부터. 그때 이미 상당수의 그 댓글을 달았답니다. 네, 네, 표정 관리 힘드네요. 네네. 뚝배기님이 국가폭력의 전형적 사례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쌍용차 사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노동자 그 이후에 정말 여러분의 노동자가 그 해고되신 분들이 네. 목숨을 잃었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못 돌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 역시 오늘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는 거요. 네, 네. 이건 제가 네. 그 경아 씨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막 공부하다가 왔는데 네. 낙태 있잖아요. 아, 이게 낙태가 네네. 우리나라에선 지금 현재 불법인 거라면서요. 불법이고요. 네. 그 법에 적시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네. 형법상에 적용된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외엔 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경우가 굉장히 좁은 거죠. 그렇죠. 한정돼 있죠. 굉장히 한정돼 네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태라는 것이 네. 법에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불법이진 거죠. 형법에 낙태가. 네. 예. 근데 현실에서는 네. 사실 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그걸 처벌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현실과 법이 안 맞는 지금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오래됐죠. 오래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네. 이 이제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법적으로 처벌이 됐을 때 네. 보건복지부는 그럼 과연 이 낙태를 한 의사에게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낙태를 하면 이제 뭐 1개월 자격정지를 하겠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의사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의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비도덕적인 행위냐, 네.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못하겠다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지금, 의료행위를 네. 한 의료인과 낙태 수술이 필요한 여성한테 가겠죠. 피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어떤 경우에 특별한 이유로 인해 지금 당장 낙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역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뉴스데스크 보시면 이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뉴스데스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다음 저도 재난 문자 아까 왔어요. 경기도. 그쵸. 또 왔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왜 막 스팸이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저의 네. 이런 안전 관련된 문제는 저는 2번, 3번, 4번 다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준비 잘 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 코너로 들어가죠.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만드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우리 또 처음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좀 컨셉과 네. 투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컨셉과 구수하네요. 네. 저희 마린뉴는 여러분들과 함께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나갈 기사를 여기서 같이 정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5개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5개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아주신 상위권 기사를 저희가 정리해서 그 기사를 뉴스데스크에 김경호 기자가 오늘은 내보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제 네. 제가 나갑니다. 제 왼쪽 위에 네. 이쪽에 보시면 I자가 있거든요. 네네네. 저거 네. 누르시면 네. 투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뉴스데스크에 뭐를 소개해라라는 거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기사 후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후보 우리 임경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BHC 유명하죠. BHC 유명하죠. 네, BHC 치킨 네. 기름값 뻥튀기 네. 해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 우리나라는 치킨 정말 많이 먹잖아요. 정말 어느 파세요? 파? 어. 저는 파파예요. 네? 파파. 파 들어있는. 파닭을 좋아해요. 저는 파닭을 좋아해요. 파닭파. 예, 저는 파닭을 좋아해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딱 그 전통에 가까운 딱 튀김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먹는 업체예요. 후라이가 맛있는 곳 예. 하고 가끔 교촌 이렇게 그렇군요. 먹거든요. 예. 자, 오늘 저희가 네. 첫 번째 갖고 온 기사는 이 BHC. 여기가 이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라고 해요. 2위요? 여기 가맹점주들이 네.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뭐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좀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 이제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 관공비 횡령 그리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라면서 네.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 오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지금 봤더니 일단은 본사가 2015년부터 전체 가맹주로부터 거둔 광고비의 지출 명목을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디다 지출했다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큰 주장이고요. 자, 요거 하나 짚고 네. 넘어가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치킨 광고 보면 네. 유독 아이돌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치킨 광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치. 치킨 광고 찍은 아이돌이 그 당대에 되게 잘 나가는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맞아요. 그런 네네. 게 있잖아요. 네. 그 아이돌 얼마나 비싸겠어요, 광고 출연료가. 네. 근데 그 출연료가 본사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맹점주한테 돈을 객출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광고를 찍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돈을 모아놓고 보니 네. 사실은 예를 들어 100을 모았다면 네. 이 광고비로 모아놓고 상당수가 날라갔다는 거죠. 어딘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상당수가 날라갔다라는 거를 알 수도 없다. 왜냐? 내역을 공개를 안 한다라는 게 지금 주장인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여기가 네.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네. 지금 그 본사에서 필수 품목으로 납품을 하면 이걸로 이제 닭을 튀겨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거의 원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게 지금 그 가맹점주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전에도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 본사의 주장 반론은 이렇습니다. 이미 그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다.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셔서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게 이제 본사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 공정위에서 그 올리브유 그 기름값 공급 관련돼서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정상 가격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었어요. 뭐냐면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이란 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해바라기 오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맹점주도 분들이 밝히신 내용 중에 이제 이전하고 새롭게 다르게 앞으로 그러면 그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그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만든 공동구매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또 이에 대해서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렇게 할 했어요? 경우에는 그 이제 프랜차이즈 핵심은 균질성. 어느 지점에서 먹든 똑같은 맛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에 대해서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발표를 사실은 했더라고요. 네. 이제 공동구매를 다 같이 하면 사실 균질성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왜 안 되냐면 프랜차이즈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가 돈을 버는 게 두 가지로 돈을 번대요. 두 가지로 돈을 버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가게를 열잖아요. 네. 그럼 프랜차이즈에 우리가 거기 들어갔어요. 네. 가장 큰 돈을 버는 두 가지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비리. 그러니까 그 가게를 내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서 열기로 했어요. 네네. 그럼 그 인테리어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내가 봤을 때 한 1,000만 원이면 될 것 될 같아. 것 같은데. 근데 1억을 내라고 하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1억을 받아서 네.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고 나머지를 업체가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가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가 재료를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재료를 납품하는 게 바로 얘기한 균질함인데 이거 똑같아요. 예를 들면 뭐 파를 공급한다. 네. 그럼 내가 가서 파 사면 되잖아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 뭐 파 한 단에 500원이다. 그냥 500원이야. 근데 이거를 꼭 균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갖다 주는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500원짜리 파를 본사에서는 뭐 1,000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점주한테. 그리고 나머지 돈을 누가 먹어요? 본사에서 먹는 거예요.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그 네. 가맹점 분들이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요. 프랜차이즈는. 예, 프랜차이즈는 그런 구조예요. 예, 근데 이제 BHC 본사의 주장은 예.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본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특정 그렇게 꼭 본사를 통해서 사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적다라고 주장은 하죠.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공정위에서 이미 그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네. 비용에 대해서는 BHC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4,800만 원 네. 부과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는 얘기지. 그 문제가 과징금 됐던 적은 먹었다는 있었던 얘기예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BHC가 여러분 미국계 사모펀드 로아틴 그룹이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맹점주분들의 가장 주장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어쨌든 사모펀드면 네. 이 브랜드의 가치를 많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본사 네. 이익에 과중하다라는 네. 게 지속적인 주장입니다. 네. 뭐 본사 측은 앞으로 가맹점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이게 고발이 된 이상 검찰 조사까지 갈 수 있을지 또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이 기사는 화나요 가야죠. 하나 가야죠. 네. 이거는. 이게 그 우리 왜 아버지들 어머니들 은퇴하시면 네. 제일 많이 차리는 게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서민 업종이다 보니까 네. 이 치킨 가게는 사실 네. 그냥 남의 일처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다 보니까요. 네. 아, 그 인테리어를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아까 그 현명한 시민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2번, 3번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또 생활에 밀접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프랜차이즈는 네. 좀 요즘 돈을 못 번다 네. 하면요. 갑자기 로고를 바꿔요. 어떻게 해요? 로고를 바꿔, 로고. 아. 상표 있잖아요. 로고를 네네. 바꿔요. 그럼 로고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간판 간판을 바꿔야 되죠. 점주한테 네. 간판을 바꾼다고 네. 간판 비용을 내라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그러면 전국의 그 점주들한테 간판을 싹 바꾸면서 돈 한번 버는 거죠. 예. 그런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안 해줘요? 근데 단속을 하기도 하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전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지속되면서 계속 네. 본사는 공정거래 조사가 끝난 내용이라고 하고 네. 반면에 이 협의회에 계신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랑 원만하게 잘 지내라는 식으로만 네. 얘기를 한다고 네. 얘기를 하시네요, 많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마리뉴 가족분들 중에 그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공정위에서 걸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잘 보시고 네. 그 업체 점주들이
항의하는 것들은 어떤 거 없는지 네네네. 그런 거 잘 보고 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셔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왜냐면 네. 이렇게 브랜드가 오고 내리면 이건 네. 사실 본사도 손해고 가맹점 분들도 손해란 말이에요. 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자체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기사 하겠습니다. 두 네. 번째가 아 이것도 저군요. 네, 보안관 해고 막은 학생들. 딱 이 제목에서부터 벌써 이 미담의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네, 우리 여러분들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것 좀 잘 봐주세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혹시 네.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국제고등학교예요. 고양국제고등학교가 100% 기숙사 학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게 개인적으로 제 학교를 가본 적이 있어요. 취재하러? 취재가 아니라 그 진로 상담? 이런 걸로 그냥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본인이 거기 상담을 받으러 간 건 아니고 고양 국제고에 들어가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이 기자를 꿈꾸는 네.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네. 대화를 하러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나 그거 봤어요. 뭐 어떻게 봤어요? 그 네이버에서 임경아 치면 그 사진이 나오더라. 내가 강의한 사진이? 기념 사진 한 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올린 건데요? 그 학생들이 올렸겠지. 아 그래요? 예. 그래요? 나 회사 얘기 안 하고 갔는데. 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사실 네.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학교였어요, 이 학교가. 네. 뭐냐면은요. 잠깐. 그 고향 바로 그 고향이 지금 호우경보가 지금 내려진 곳입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좀 비피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학교가 100% 기숙사 학교인데 네. 저는 학교 가서 딱 깜짝 놀란 게 네. 대학 분위기더라고요.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그 블로그를 뭐라 그러죠? 포스터를 만들어서 자취도 되게 활발하게 돼 있고 네. 학생들이 굉장히 대화를 해도 네. 이게 고등학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 생각도 깊고 해가지고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들 이 학교에 최근에 그 공공 부분 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학교 보안관 분들의 정규직 부분이 이슈가 됐대요. 지금 우리 마리뉴 가족분들 중에 3, 40대 되시는 분들은 보안관이 머지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보안관?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안관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학교 보안관? 그게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 보안관이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그냥 경비 아저씨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일단 주된 임무가 정문을 지키시면서 출입 관리, 오고 들어가는 사람 관리. 게다가 이 학교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야간에 출입 통제 플러스 이제 주변 관리 같은 걸 해주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60대시라고 하는데 두 분이 학교가 2011년에 생겼는데 6년 넘게 이 학교에서 보안관 업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공 부분 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이분들 정규직화 하려고 학교도 했는데 이 수의라는 이유로 이 정규직화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8월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대요. 그래서 해고의 위기를 놓이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해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교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이분들을 해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게 처음에 며칠 전에 저한테 170명이랬는데 오늘 200명이 됐대요. 그래서 이 학교에 지금 1기부터 8기까지가 있는데 1기에서 8기 사이에 안 참여한 기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졸업생부터 재학생이 다 같이 모여서 나의 학창 시절에 함께한 그 학교 보안관 분들이 절대 해고되면 안 된다라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똑똑한 학생들이네요. 이거 처음에 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고3 학생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직접 들어볼게요. 학생 이름 권현진 학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목소리 직접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안관님은 단순히 이제 학교를 지키시는 또 우리 시설을 지키시는 분 이상의 분이셨어요.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상담사이기도 하셨고 저희 진로를 찾아주시는 분이기도 하셨고 기숙학교 특성상 기댈 곳이 많이 없는 학생들에게 정말 큰 의지가 되었던 분이셨단 말이에요. 재학생들 80명 정도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걸 보안관님이 이제 보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이게 지금 뒤 얘기가 뭐냐면 왜요? 지금 이름이 권혁진이냐 권현진이냐? 권혁진이요. 권혁진. 네, 권혁진 학생이고요. 권혁진 학생이 비롯해서 이 학생 80여 명이 어제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했대요. 이분들의 고용을 유지해달라는. 학생들 어떻게 기자회견까지 생각을 할까요? 너무 멋진 학생들이죠. 이 친구는 제가 계속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말도 잘하고 생각도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좋은 소리 일단 박수 준비해주세요. 오늘 아직
가지. 듣고 쳐야지. 도청 PD 마음이 급하네. 듣고 칩시다. 예. 그 오늘 오전에 예.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예. 일단은 이분들이 기존의 업무 형태로 고용은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아. 자, 박수! 그래서 지킨 거예요, 학생들이. 학생들의 힘으로 이 해고를 막은 거네요. 해고를 막았고 이 학생들은 네. 지금 원하는 게 네.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참고로 그래서 어제 학생 80명이 모여서 학교 강당에서 기자회견했는데 네. 그 보안관분들 우셨대요.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너무 감동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활동해준 네.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엔 네. 되게 억울해했다가 네. 오늘은 막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네. 이 학생들 너무 기대돼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는 네. 얼마나 더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그러게요. 저도 음. 고등학교 때 네. 그렇게 열심히 네. 이런 사회 활동하고 네.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랬던 분을 하나 알아요. 누구야? 근데 그분도 지금 그분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 마리뉴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뉴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임경아 씨도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못지않게 이 사회활동 학생 대표도 하고 그랬죠. 회장? 아, 부회장? 저요? 네. 학교 내에서? 아, 전 학교보다 학교 밖에서 활동해요. 학교 바깥에서 너무 네. 기억나서 제가 2002년도, 3년도에 네. 두발 자유화 운동이라고 네. 우리 또 90년대생 눈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네. 진짜 옛날에 그 두발 자유화 운동이라고 해서 학생 인권 운동이 조금 활발하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옛날에 머리 다 깎고 했었는데 한바탕 막 두발자유화 운동이 막 고등학생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주도했던 분이에요, 임경아 씨가. 주도는 아니고 격까지 해서 네. 활동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죠, 고등학교 때. 공부 네. 안 하고. 근데 두발자유화 말고 딴 것도 주장한 게 있었나요? 학생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그게 몇 년 전인 거예요? 2002년인 것 같아요. 2001년, 2001년, 2년. 네네. 그러니까 한 16년 전? 네. 그러니. 여러분 자료화면 없어요. 저 지금 자료화면 없고 주동자 아니었고 저는 네. 옆에 있었고 최규철님은 맞아요. 조그만 네. 애가 선생님한테 대드가 화를 내시더라고. 조그만 애가 더 듣는다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임경아 씨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임경아 씨 무슨 얘기하려고 하지 마. 아니 임경아 씨 인생 중에 그때가 임경아 씨 제일 똑똑했다. 아 맞아요. 그 뒤로 성장을 안 했어. 임경아 씨 네. 고등학교 때가 임경아 씨 인생에서 제일 똑똑했다. 맞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장난 아니었다. 근데 진짜 똑똑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예, 예. 네네. 네. 아, 아무튼, 저 애들 앙정씨님 삥 안 뜯고. 네. 아유 또 나오셨다 우리 앙장로님 또 아니 또 그러셨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우리 그 고향 국제고 친구들도 네. 이 사회활동을 혹시 고등학교 때부터 오늘 온 분 있으세요? 학생 수업 중인가? 예, 뭐 오신 분 있었어요?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한두 분. 그래요. 예, 왜냐면 윤하경 학생 혹시 있으세요? 그 이름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한두 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근데 한 가지 네. 덧붙여드리고 싶은 게 네. 학교 측에서도 네. 보통 이러면 학교과 학생이 대립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네. 이 보안관분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노력. 하셨더라고요. 참 학교 아름다운 측에서도. 얘기네요. 이게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참 멋진 이야기네요. 네, 뭐지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자기 과거 얘기했더니 막 신났어. 아니 그 보안관 분들이 네. 제가 하나를 물어봐서 학교 측에 네. 사실 학교 수위라고만 생각하면 학교 지켜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일이 네. 없잖아요. 네네. 선생님들이 해주신 분이 네. 그 두 분이 너무 좋으시대요. 네. 학생들을 정말 네. 마음으로 챙겨주고 음. 유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참 그렇다고 아름다운. 합니다. 네, 정말 네, 네. 오랜만에 보는 참 아름다운 기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좋아요 가야죠. 네 좋아요 네. 갈게요. 한 분이 네. 그 미국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보안관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누구야 누구 이름 누구셔요? 네 서부에는 지났습니다. 보안관 일단 총이 있잖아요. 네, 네. 무슨 말이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네. 또 중요한 기사네요. 네. 제목이 김무성, 정병국 피고발 해서 이게 지금 김무성 의원, 정병국 의원 정치 기사네요. 이것도 또 저잖아요. 예, 오늘 아주 바빠요. 예, 내가 이래서 예, 똑같이 죄수복 입고 지금. 예, 이영아 씨가 오늘 지금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저 정말 이 기사 내용을 몰라요. 아 이거요? 네, 한번 진짜 들어보세요. 지금 선배. 처음 그러면. 듣는 거예요, 저 네네. 진짜. 그러면은 그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에서요. 네,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과 정병국 의원을 네.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한 고발했어요? 사유는 했어요. 예, 예. 그
피감기관 지원으로 아프리카에서 사파리 관광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해달라라면서 네.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네. 그 코이카 지원이죠. 코이카 네. 지원으로 9박 11일 동안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3개 나라를 여행했는데 한 4,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대요. 어디 지원으로? 코이카. 코이카. 당시에 그 김무성 의원이 네. 그 상임위가 어디였던 건지가 나오나요? 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다녀왔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관련 상임이네요. 피감기관 지원으로 갔다 온 거죠. 네. 그리고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출장 나흘째부터 합류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네. 근데 그때 기획재정위 소속이래요. 음. 이것도 이상한 거죠. 상임위라면은 차라리 네.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관련된 거를 조금 감사하거나 살펴볼 네네네. 이유가 있었다라고도 되지만 네네. 이제 상임위가 아닌 거에 간 거에도 또 문제제가 지금 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맥락을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 게 네. 전에 그때 김이상궁에서 저희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이후에 이른바 이 갑질 출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네. 피감기관 출장을 다녀온 명단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선배? 그때? 저 기억나요. 100몇 명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공직자 중에 그 중에 네. 국회의원이 38명이 포함돼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 네, 네, 네. 근데 그 38명 명단이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 공개하라고 최근에도 한 시민단체가 네. 이제 법원에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를 공개를 네.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 38명의 명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는 넘겼대요. 네. 근데 그 뒤에 지금 명단이 안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국회는 국회에서 알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국회는 알고, 그러니까 네. 문희상 의장만 알고 있대요 지금 그걸. 예, 예.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국회는 피감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국회에 네. 통보하면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라고 했대요. 어. 근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번 사안처럼 코이카가 문제가 됐으면 코이카가 명단을 확인해서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코이카는 피감기관이잖아요. 네. 자기의 어떤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네. 명백히 밝혀서 명단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지금 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참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국회의원 정도 되신 분들이 네. 해외 나가는 게 그렇게 좋은가? 외국 나가는 게? 아니, 근데 우리 회사도 그냥 저는 해외 그러니까 나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 저도 있었잖아요. 물론 네. 해외 출장을 네. 이제 취재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봤죠. 네, 근데 네. 물론 기자들도 해외 출장 가는 거 좋아합니다. 선배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해외 출장 가는 기본적으로 기자들 좋아하죠.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또 좋은 기회니까. 기회니까. 네. 좋은 기회니까. 네. 근데 그게 몇 번 가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몇 번, 솔직히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10번 이상 갔거든요. 근데 10번 이상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유, 뭐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렇게 막 해외 막 나오고 싶은 생각이 저는 안 드는 게 왜냐하면 제가 해외 나가면은 느끼는 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해외 나갈 때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갈 때 내가 좋은 사람들과 내 친구,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이렇게 나가야 해외 나가서 재밌지. 그거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랑 일하러 해외 나가는 게 뭐 그렇게 재밌다고 그렇게 피감기관 돈 받아가면서 더군다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 네. 나이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 국회의원도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럼 나이 많은 국회의원 됐으면 해외도 아주 뻔질나게 나갔을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이에요. 여러 차례 나와요. 숱하게 나갔을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소소님이 그런 대신 가겠대요. 제이제이님이 네. 의원실에서 콕 네. 찍어서 전화가 온답니다. 네. 아 이번에 사파리 끼고 이번에 피라미드 끼고 이렇게. 네. 아니 사파리 피라미드 본인 돈으로 휴가 가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이분들은 분명히 이게 피감기관 돈이지만 네. 그래서 어떤 목적, 네.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활동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 선배.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CK님이 핵심을 얘기하셨네요. 뭐요? 에헴 하면서 그냥 관광 말고 국회의원 에헴 관광하려고. 이거 CK님의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아랫사람과 가면 의전 맛이 있다. 제가 아랫사람하고 못 가서. 왜냐면 저는 해외 출장 한번 갔다 온 뒤에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전
생각한 게 있어요. 아무리 아. 좋은 것도 일로 가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네요. 일하러 간 게 아니야. 아 그러네. 그게 우리와 차이네요. 이쁜 박스님 일하러 나가는 네. 게 아니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CK님의 에헴 에헴 한마디에 관광.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우 받으러 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거는 암행어사 네. 나왔어. 암행어사 출두요 네. 에헴 관광. 에헴. 탁월한 에헴 관광. 인성이십니다. 아, 예. 아하. 에헴 관광 얘기 들으니까 모든 게 이해가 모든 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일하러 가니까 우리가 에헴을 못 해봐가지고. 에헴을 못하 가서 이힝 이렇게 이힝 하면서 예. 일하는데 그렇네요. 예, 우리는 사실 취재 나가면 오히려 막 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예. 일정 짜야 되지, 아이템 생각해야 되지, 또 막 가서 막 섭외 안 되지, 예. 영어 안 되지. 안 되지. 저는 진짜 힘들거든요. 해외 너무 취재 나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진짜.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CK님 완전 사이다. 인정합니다. 네네네. 네, 인정. 에헴 인정. 네, 이 기사 네. 참 하나요 갈게요. 화나요 가야죠. 하나요 갈게요, 예, 이런 거 이제 좀 적당히 해야죠. 아, 예, 네. 뭘 그렇게 근데 달라 어쨌든 그래. 이거는 네. 이제 앞으로도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38명이 누구인지 정말 네. 문제되는 건이 뭐가 있었는지 이것도 네. 결과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 볼까요? 이게 기사 왜요? 결과가 왜? 나 투표 궁금해. 결과가 이거 어. 좀 너무 이례적인데요. 왜요? 이게 왜요? 왜 이래저래요? 퍼센트 이게 너무 얘들아 편파적인 결과. 적당히 해야지. 얘들아 적당히 해야지. 예, 예. 이 얘들아? 편파적인 지금 결과가 나와서 얘들아 적당히 했어야지. 지금 지금 보안관 해고 막은 학생들이 1위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득표율이 82%예요. 네. 이거 알겠어. 제가 거기까지 우리 딱 결과만 얘기하죠 지금. 아, 네네. 중간 집계입니다. 네네. 지금. 예, 1위가 82%고 2위가 BHC 치킨이네요. 말도 듣지 말도 더 듣게 마시고. 되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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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네. 예,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그 아이들은 좀 이해해 줍시다. 예, 아이들은 좀 또 네. 좋은 기사잖아요. 네, 네. 아이들은 좀 이해해 줍시다. 네, 우리 네. 어른들이. 네. 네. 예, 우남고에 이어서 이제 고양 국제고 지금 난리 경기도에 났어, 있는 지금. 고등학교들이 다 크크크크거리고 난리 났어. 네. 우리 그래도 정보원 할 때 우남고 국제고등학교. 예. 설명 빼고 설명 그다음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네. 얘기하셨죠.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네. 김무성 의원, 정명 의원 피고발된 거. 4위가 북한 위협 강조하는 일본 이 네. 소식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BMW 코리아 회장 태도 논란 5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기사 BMW 코리아 회장 논란이 지금 5위잖아요. 네. 요거 제가 기사 소개하고 나면 네. 순위 상승 기대합니다. 아, 그래요? 네, 순위 상승 네. 기대합니다. 자신 있으신가 봐요. 지금 1위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지금 애들 이제 1위까지는 모르겠으나 표 나온 거 보고 갔을 수도 있어.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위권 진입 예상하는데 네. 한번 보시죠. 아, 네, 볼까요? 보십시다. 네, 기대되네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네. BMW 오늘 이제 그동안 화제 너무 많이 났잖아요. 네. BMW 차주분들 분노가 정말 찌르시더라고요. 그러겠죠. 그 비싼 돈 주고 좋은 차잖아요. 다른 또. 서비스를 네. 기대하고 샀을 텐데 차도 네. 차지만. 네, 비싼 차 사놨더니 음, 화재가 난다고 하니까 일단 무섭죠. 무섭죠. 네, 무섭죠. 사람들이 또 피하죠. 네, 그리고 이제 BMW 520D 같은 경우에는요, 네. 불 제일 많이 난 네, 네. 우리나라에서 외제차 중에 판매율 1위를 하던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몰고 가면 네.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창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기 안 무서워요? 그게 몰고 다니는데 안 무서워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어디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BMW 주차 금지. 그러니까요. 우리 회사에도 붙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아 그래요? 붙어 있더라고 있고요. 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제가 정말 애 앞에서는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전에 저희 꼬맹이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네. 앞에 불자동차다 자 이렇게 네. 정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네. 저희 꼬맹이가 지나가다가 그 표시를 보고 불자동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BMW 보고? 만약에 차주분이 들으면 진짜 제가 입 이렇게 막고 조용히 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다시 한 번 했어요 그때. 네, 그랬죠. 거기에 이제 이게 계속되면 또 중고차 값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네. 있죠. 피해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 BMW 코리아 이제 회장이 오늘 네.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물어야죠. 아니 국회에서 따져요. 이거는 피해자들이 이건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니까. 네,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네, 돼버렸기 네. 때문에 이제 출석을 시켰어요. 출석을 시켜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대처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다가 출석을 시켰더니 각종 질문을 했어요. 뭐 기술적인 문제, 배경, 대책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다수의 국민을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네. BMW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는 회장한테 만나려고 하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지. 이게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게 국회가 대신해 네. 주는 거니까 중요한 네. 거거든요.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국회가 불러다 놓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이 회장의 그 대답 궁금하죠?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쁘셨겠네. 네, 그 회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답변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냉각수가 누서지지 않아도 불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기술상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BMW 차량 지침에 이 EGR 이 밸브는 냉각수 온도가 50도보다 낮을 때 열린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맞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BMW 코리아에서는 누가 책임지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 좀 오시게 해주시죠. 자동차 제작은 독일 그룹에서 하니까요. 지침대로 가는 게 정상이죠.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저도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따로 아니 올려드릴게요. 어제 아, 어떠십니까? 저 웃음밖에 안 나오죠?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보통 저쯤 네. 되면 네. 기술자를 좀 기술 담당자 같이 와서 네. 필요한 거 얘기를 하던가. 네. 저건 아예 약간 뭘 이렇게 얘기 약간 그냥 배째라는 느낌. 몰라, 난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화나죠? 네, 좀 그런데요. 아니 네.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경영하는 사람이면. 네. 그러면 성의가 있다면 네.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같이 와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모른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쵸. 네. 일주일에 있으면 다 알고 와야지. 알고 와야죠.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지. 공부하고 와야죠. 데리고 오고. 예. 아,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이요. 되게 다 보도된 내용들이에요. 네네네. 엄청 전문적인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 아니, 물론 내용은 저는 잘 이해는 못하는 내용들이긴 한데. 아니 다 보도 나왔던 예.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내용들이면 네. 아니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SJ님 회장이 나와서 또 불지르네. 여기다 불났어 지금. 여기 불났어. 예, 아니 네. 파악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파악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자를 불러야죠. 그럼 그 데리고 자리에서. 와야 오든가요. 이건 성의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죠. 네, 그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국감하면 물론 장관들이 다 대답 못하죠. 그럼 장관이 어떻게 하나요? 불러야 실무자들 네. 무슨 국장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그 담당자한테 그 대답하세요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대답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도대체 우리 한국 소비자를 어떻게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기술적인 얘기만 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거 뭐 만드는 건 독일이라서 모릅니다. 뭐. 그럼 독일에서만 파시든가. 그럼 물어보고 왔어야죠. 팔았으면서. 물어보고 왔어야죠. 그럼 독일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독일에 있는 분을 불러야겠네요. 네. 독일을 불러야겠네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선 그럼 도대체 독일에 누구를 부르겠다는 건지 어떻게 부르겠다는 건지 그런 설명도 없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 번 부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국회에서 이런 회장 한 번 부르기도 힘들어요. 막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잖아요. 어렵게 불러놨더니 지금 이러면 참 좀 분노 지점이 있죠? 훈케이님이 지금 4번에 손이 간다. 손이 간다. 손이가 지금. 네, 그래서 4번에 제가 손이 가신다고. 네, 그래서 이제 4번 기사에 네. 순위 상승을 제가 그래서 예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나요, 저렇게 가시죠? 화나요
이건 좀 네, 하나요 갈게요. 하나요 일단.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화나요 기사가 좀 많아요. 근데 이거 네. 막 우리나라에선 처벌 약하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것들도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뽑히게 된다면 네. 지금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 네. 모르다고 계속 답변하는 거 그거를 좀 편집해서 뉴스데스크에? 뉴스데스크에 내보내려고 해요. 네네. 짧게 뭐 광고 한번 했어요. 자꾸 파시네요. 자꾸 아, 이거 팔아. 광고 한번 했어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사 가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북위험 강조하는 일본입니다. 네. 네. 그 일본이 항상 방위백서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네네. 아시죠? 옛날에 통일외교 쪽도 취재하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이런 거 많이 방위백서는 들으셨죠. 그쵸. 네죠. 예. 우리나라가 관심 많이 갔죠? 우리나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일단은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인데다가 네. 외교적으로도 거기 지금 영토 문제 담겼지, 또 음. 북한 문제 담겨 있지. 또 일단 그 일본의 어떤 일본이 지금 군대를 갖출 수 없는 네. 나라잖아요.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있고 계속 네. 예의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임경아 씨가 네. 통일외교 쪽을 또 오래 취재해가지고 오래 안 해요. 굉장히 네. 아 올해는 아닌가요? 외교 정말 짧게 했어요. 아, 짧게 했어요? 통일만 조금 그거 알겠습니다. 임경아 네. 씨가 통일외교를 취재한 경험이 있어서 네네네네. 경험이 있어서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 방위백서에서 중요한 건 바로 임경아 씨가 얘기한 우리 이제 영토 문제가 들어가고요. 국방 네, 영토. 국방 문제가 들어가고요. 네. 북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다 보니까 네. 이 일본의 방위백서를 우리는 항상 네. 예의주시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네. 독도 얘기잖아요. 독도가 가장 우리한테는 또 네. 좀 관심사이긴 하죠. 독도를 이제 이 방위백서에다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네, 아니 네, SJ님이 오사카 네. 총경사로 임경환 기자 추천합니다. SJ님, SJ님 네. 추천했어요? 네, 이거 네. 특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겠는데요, 네, 이분. 특검 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큰일 납니다. 네. 네. 네, 통일은 김연경 기자가 레전드지. 아, 네. 저희 김연경 잘 기자 아시네요. 저희가 한번 모실 겁니다. 제가 너무 네. 존경하는 선배님. 네, 저희가 그 정상회담 끝나고 네, 네, 네. 또 정상회담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네, 다음 네. 달에 저희가 네. 김연경 선배 네. 모실 예정입니다. 네, 네. 물론 김연경 선배에게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려볼게요. 네네 모실 예정입니다. 네. 네. 그 독도가 올해로 14년째 일본 땅으로 또 방위백서에 들어갔다고 해요. 14년째. 14년째 들어갔다고 해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분노 지점이죠. 그거고 이제 분노라기보다는 이제 그 좀 유념해서 볼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이제 항상 북한에 대한 시각이 일본 방위백서에는 항상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작년부터 북한이 이제 좀 화해 무드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 핵 시설 같은 경우에 해체도 들어가고 이제 미국과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북한과 관련한 긴장이 좀 완화된 분위기잖아요. 그 와중에 계속 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랬지? 계속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했던 게 일본이죠. 네. 일본 왜냐하면- 패싱 논란. 예,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있죠. 당근 있고 채찍이 있잖아요. 유화론이 있고 강경 대응론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섞어가면서 쓰죠. 미국도 이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쓰고 우리도 이제 좀 당근적으로 좀 유화적으로 했다가 민족이니까 또 국방 얘기를 하면 좀 강하게도 했다가 정말 시종 일관 오직 채찍만 북한에 대해서 오직 채찍만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채찍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북한이 이제 남한이랑 화해 무드가 되고 미국이랑 화해 무드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완전 이제 그래서 일본 패싱론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던 상황에서 지금 오늘 방위백서에 과연 일본은 또 뭐라고 썼을까 했더니 이렇게 썼대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뭐 좀 해체하고 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죠.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했대요. 아 위협? 지금까지 중대하고- 없었던 태도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없었던 그 완화가 아니고 지금까지 없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했대요. 일본이. 진짜? 네네, 어. 일본. 제가 이 기사 가져올 만하죠 오늘. 가져올만 하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여전히 북한에 그 대해서는 뭐 거의 변화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현재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변화 없다라고 일본이 방위백서에 썼대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왜 그럴까를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일단 사례 하나를 들면요. 네.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격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일본의 이지스함에 있대요. 근데 그거를 아베 정부가 육지에다가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한대요. 그거 육지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를 보통 하겠죠? 반대하죠.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네. 위협이 더 강해져야. 니들 저 봐, 북한이 저러는데 북한이 저러는데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이 계속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아베 그 정부가 현재 6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고요. 6년 연속 계속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4년 동안은요, 늘리는 게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대요. 국방비를. 그리고 내년도 사상 최고치의 국방비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뭐 그 일본의 의도 뭐 알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일본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남북이 빨리 좀 그러니까 화해가 조금 되고. 더 안정적인 평화 모드가 네. 지속될 수 있도록 네. 안정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이건 화나요 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에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투표를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 지금 보이시죠? 오늘 화나요 기사가 좀 많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같이 살펴본 5가지 기사를 여러분들이 김경 기자의 머리 왼쪽에 I를 누르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48초 남았습니다. 네네. 이 투표를 45초 안에 하시면 네. 상위권에 있는 기사를 제가 저녁 뉴스데스크에 소개를 합니다. 즉 뉴스데스크에 나갈 기사를 여러분들이 제조하는 제조상공 시간이에요. 입니다. 아, 좀 늦었어. 아 우리 아버님 네, 네, 좀 애쓰셨네.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훈케이님 네. 훈훈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훈케이입니다. 아, 훈케이님. 너무 다 유쾌하고 좋다고. 네. 이런 소통 뉴스라니 너무 좋아요. 가족이신가요 혹시? 네, 우리 훈케이님. 엄마 아니신데, 네 훈케이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훈케이님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자주 와주시면 네. 저희 또 장로님 되실 수 있어요. 네, 장로님이 네. 마린 유교 네, 장로. 마린 유교 장로에 네. 아니면 다이아몬드 등급 저희 네. 또 다단계 좀- 다이아몬드 등급 되실 수 좀 있어요. 집사님은 그래도 좀 쉽게 되지 않나요? 집사님 그렇게 쉽진 않아요. 집사님. 교육도 받아야 되고 네. 또 집사님도 이제 네. 서리 집사가 있고 진짜 네. 집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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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경호실로 코너 없어져서 아쉽다고. 아, 그렇군요. 요즘 기사가 기사가 좀 여러분 화나는 기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막 제 경험 얘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기다리는 네.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CK님이 요즘 좀 뜸하셨잖아요. 네. CK님이 안 와서 아쉽습니다. CK님 네. 아까 네. 그 박항서 감독의 간 식당을 가신다 그랬나? 뭐라고 하셨죠? 자주 자주 가신다고. 가시던. 근데 CK님 베트남에 언제까지 있으시는 건가요? 그냥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네. 혹시 현장 상황. 네, 김민주님 힘내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열불 터지셨어요? 우리 앙정씨님 왜? 누가? 우리 앙장로님 왜 열불 터지셨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 네. 얘기하세요?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CK님 다음 달까지 계신대요. 네.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어떡해. 어떡해, 왜?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떡해. 아쉽네요. 네. 어... 못 들어갔네요. 오늘 지금 편집해서 딱 보여줄 수 있었는데. 네. 분노의 지점이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판매를 하셨는데도 지금 그래요. 네, 오늘 네, 1위가 지금 너무 1위가 막강했네요. 네네. 네, 소개해 주시죠. 고항간 해고 막은 학생들 고향 네. 국제고 소식 1위로 올라왔고요. BHC 그 가맹 점주들 오늘 기자회견한 게 2위고요. 김무성 정명국 두 의원이 고발됐다라는 소식이 3위입니다. 네. 그리고 그 BMW 코리아 회장 그 태도 논란 아까 동영상 같이 보셨던 게 4위고요. 일본 방위백서 소식 5위입니다. 네, 오늘 임경아 씨가 소개한 기사가 1, 2, 3위를 다 해서 그렇네요. 완승을 거뒀네요. 네, 네. CK님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임경아 기자의 승리라고 좋아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네. 소소님, 예, 제가 처음 보네요. 네네. 네, 반가워요. 감사드리고요. 이질님 되게 오랜만에 이질님은 오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신 것 그쵸? 같아요. 최근에 못 뵀다가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드림님 반갑습니다. 네, 네, 드림이 그렇습니다. 반갑고요. 또 네. 새로 오신 분들 있나요? 새로 오신 네. 분들도 알려주세요. 네. 네네. 우리 지금 그동안 말을 안 하셨다면 지금 한마디 해주시면 네.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준이 이제 소소님 세 번째 왔대요. 어머머, 소소님 맞아. 여러 번 뵀던 것 죄송합니다. 같다. 소소님 이제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끝나야겠네. 네.
네. JJ쿨님. 제이쿨님 어제 아. 오셨잖아요. 네, 어제 JJ쿨님 뵀는데죠? 오셨죠? 어제 네. 뵀는데. 네. 강창주님 처음 시청합니다. 권혁진 학생 들어왔네요. 들어왔어? 네, 권혁진님 기사로 작성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진님 얘들아 좀 감사합니다. 살살하지 그랬어. 아니, 네. 우리 앙장르님 화났잖아. 네. 반갑습니다. 에드씨님 집에 창문 열어놓고 나와서 지금 비 들어갈까봐 어떡해, 걱정 중이시라고 어떡해. 하네요. 네,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비 때문에 걱정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클로징송 네. 비 관련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한번 소개해 에픽하이의 주세요. 우산. 우산. 유나와 함께한. 네, 이 노래 네. 저도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네네. 오늘 에픽하이의 우산 들으시면서 오늘 그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네. 이제 내일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 좀 하시고요. 또 하루 잘 보내시고 저희 또 이따가 뉴스데스크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미라 바이.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텅 빈 방의 시계 소리 지금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 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쓰긴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버려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고인 땅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인 맘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졌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보낸 가랑비도 쉽게 젖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끈을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